조과에 대한 친자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보통은 이거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서 저런가 보다 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요. 싸움을 멈추면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만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과 동서의 내연 및 조카 친자 문제를 의심했고, 하지만 실제 검사 결과는 불일치가 나왔지만 여전히 아내는 의심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남편 쪽에서도 여러 번 헤어진 뒤 다른 이성과 굉장히 빠르게 동거를 하거나 반복적인 이성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드러나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갑갑하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사람의 관계, 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81화를 보면서 친자 확인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집요하게 싸우면서도 본인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81화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심히 싸운다.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뭔가 이상해. 편집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긴 한데, 두 사람이요, 본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는 게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관계는 아내가 혼자서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굉장히 과격하고 뒤틀렸으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텅 빈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관계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뭔가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같이 강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 모두 각자, 저는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비어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가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삶이 없어요. 두 사람이 직업처럼 말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한쪽은 목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야 되고요. 한쪽은 강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이 전부인 관계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아내는 계속해서 욕을 하든 무엇이든 하는 간에 계속해서 자극을 집어넣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게 전부니까요. 관계에. 그리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남편 쪽의 어떤 원가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아내 쪽에 대한 원가족의 문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관계를 지탱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지금처럼 끊임없이 욕을 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관계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랑니 치아가 어금니를 파먹고 뿌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부관계라 인간관계, 즉 삶이, 싸움이 번지게 되었고, 그 싸움이 이 삶을 지탱하는,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따금씩 싸움도 하고 조율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그 삶이라고 하는 이 어금니의 뿌리를 싸움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삶도 비어있는 겁니다. 이 두 관계의 궁극적인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싸운다, 화해해야 된다, 동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훑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두 사람의 삶은 각자 비어있었던 삶이지 않을까. 정신없이 표현하는 삶, 두 삶이 만나서 억지로 그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 마치 숫자 1을 0으로 나누게 되면 불가능한 것처럼요, 동시에 둘 모두 자신의 삶들이 비어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극단적으로 회피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무너져버린 그 삶을 지탱하려고 밑에 뭔가를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이 처음부터 텅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하여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가 저렇게 세게 얘기하면서도 더 이상 대응을 못해요. 정말 남편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가 그만 좀 욕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아내가 있어야지만 내 삶이 지탱된다는 믿음이겠죠. 동시에 그런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목사로서 계속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 서사를 완성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분이 굉장히 빠르게 동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이 비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성관계라든가 그런 것만이 목적이라면 동거를 빨리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누군가의 삶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기생을 한다, 좀 말은 좀 센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상대편 여성, 이성의 삶에 본인을 위탁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시에 저는 남편분이 만나는 이성의 상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내분과 이전에 만났던 여성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이 비어있고 똑같이 이 상대방이 자기가 비어있어서 그 비어있음을 채우려고 나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내가 유용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 받아준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동서가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아내분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계속 싸워야 돼요. 궁극적으로 아내분이 동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지점은 동서가 그렇게 말해야지만 본인의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동서가 계속해서 나쁜 여자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실은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특이한 말이긴 한데요. 아내분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요. 동시에 그 남편이라든가 동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감정을 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느라 정작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은 남편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두 사람 모두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나는 이래야 돼.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대해야 돼. 남편에게 이렇게 대해야 돼.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용서를 못해. 왜 쟤는 저렇게 대해? 용서할 수 없어. 그 생각이 나쁜 건가요? 꼭 누군가를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만 해야 되고 선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는 남편분도 똑같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앞에서 했던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왜 꼭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왜 관계가 무언가로 차 있어야 되나요? 비어 있으면 안 되나?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관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한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는 끝끝내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고 관계라는 거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남편을 100% 받아들이려고 온전하게 삼켜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겠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내를 은연중에 용인하고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추기는 걸 수도 있겠죠. 중립적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아내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비어버린 삶을 채우려고 했던 거겠죠. 그거를 꼭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살면 안 되나?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궁극적으로 더 이상 두 사람 모두 정말 문제인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내 인생이 비어있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왜 나는 상대방을 선택을 했을까? 라고 자신의 생각이 그 기원을 타고 올라가서 근원적으로 내가 어쩌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왜곡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비어있는 삶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어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견딜 수 있을 때 저는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내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의 헤어진 일들이긴 하지만 뭐 동거를 했다거나 여성들에 대한 관련 발언에서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애잔하기도 해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오죽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작 두 사람이 원한 거는 그저 가만히 함께만 있어도 행복한 처음에 연애를 했을 때 그 느낌이었는데 아니면 어쩌면 그 느낌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바로 동거를 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느라고 상대방을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순수하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을 욕망하면서도 동시에 막상 그런 순간이 오면 아내가 또다시 동서라든가 이전에 뭐 그런 관계를 맺었던 이성을 소환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순간을 꺾어버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욕망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시절들을 두 사람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절박하게나마 서로가 서로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건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인생이란 게 참 슬프죠. 안타깝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친자 확인 부부 단순히 누가 더 문제다 나쁘라고만 보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놓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유지가 돼요. 사랑이 아니라 불안으로 견디고요. 애정이 아니라 증오심으로 버티기도 하고요. 대화가 아니라 증상으로 그 관계를 지탱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견디는 방식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대를 이기거나 용서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상대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내와의 관계에 매달리는가? 나는 왜 이 공허함을 끊임없이 여자라든가 문제로 채우는가? 혹은 상대방을 의심하느라 채우는가? 왜 나는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을 메우려고 하는가? 이지 않을까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서도 잘 살 수 있고 둘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정신분석의 모토가 맞다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관계가 누군가가 나를 완성해주는 장치인 게 아니라 내 공허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채널 행동분석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